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출석 퀴즈 먼저 점검해 볼까요? 내구성 있는 이라는 단어 뭐였죠? durable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내구성이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지문에서는 오래 간다, last long 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또는 뭐 튼튼한이라고 할 때 sturdy한 거, 그리고 뭐 쉽게 그 닳지 않는이라고 해서 뭐 wear out 뭐 이런 표현이 지문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경사라는 단어 가볼까요? landscaper였습니다. 이제 동사 원형으로 landscape라고 하면 조경하다라는 뜻으로, 조경사 분들은 식물을 활용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 디자인하는 분들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연회라는 단어 토익에 많이 나오죠. banquet이라 하는데, 여러분 banquet은 우리말로는 연회라고 하는데, 어, 이 banquet이라는 표현은 사실 연경사전을 검색해 보시면은, 잠깐만, 4, 5, 6, 7, 8, 9, 10. 혹시 핸드아웃 받았어요? 왜 또 핸드아웃이 부족하지? 잠깐만, 10부 시켰는데? 4, 5, 어, 고마워요. 땡큐. 일단, 네. 연회 얘기하고 있었죠? 자, 연회는 연경사전을 검색해 보시면은 어떻게 뜨냐면은, formal dinner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우리 디너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저녁 식사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익에서는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 우리가 뭐 디너이라는 표현을 딱 보게 되면은 주로 만찬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식사하는 행사를 이야기하면서 디너가 나올 수 있는데, 연회를 연경사전 정의로 확인을 해보면 formal dinner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공식적인 저녁 만찬이 바로 banquet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자면은 followed by several speeches, 연설이 동반이 되는, 식사하면서 연설 듣는 행사가 banquet이에요. 그럼 여러분, formal lunch는 뭔지 알아요? 만약에 그 행사가 점심시간에 열리는 거야. 점심 식사하면서 연설을 듣는 행사를 뭐라 하는지 아세요? formal lunch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런천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런천 하면은 우리말로 흔히 얘를 오찬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런천이 뭐냐면 formal lunch예요. 얘기죠. 그러니까 연설을 동반하는 식사하는 행사인데, 그게 만약에 점심 식사야 그러면 런천, 저녁에 열려 그러면 banquet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토익에서는 이런 종종 행사 관련해서 또 어떤 상황들이 등장하냐면, 이게 식사를 하는 행사에서는 음식 공급업체에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쵸? 그런 우리가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cater이라고 하죠. 그래서 catering 서비스 같은 게 또 자주 연결되어서 등장하기도 하죠. 오케이. 자, 오늘 day 9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파트 3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았고, 제가 문제를 푸는 그 과정을 skimming, 그리고 target listening, scanning 이 순서대로 이제 정리를 해 드렸었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파트 3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의 흐름에 따른 문제의 유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파트 3의 이미 그 대화의 흐름을 이미지화 시켜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고, 지문의 흐름은 항상 general to specific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유형도 GQ and SQ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제 목적, 그리고 직업이나 근무처, 장소 묻는 문제들은 모두 이제 GQ 유형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어,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될까는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GQ 유형의 문제들은 화자 예측이 무의미한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 이거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초반부가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SQ 유형의 문제들을 다뤄볼 거거든요. 자, SQ 유형의 문제들은 이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잘
노려 듣는 게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목적의 문제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비중이 가장 크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퍼트 3, 4에서 우리가 득점률 높이고 실수를 최대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도입부에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지? 두 사람의 관계,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이 컨텍스트, 상황을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하고 출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득점률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문의 중후반부에 걸쳐서 많이 단서가 언급되는 SQ 유형을 시작해 볼 건데요. 요청, 제안, 언급,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유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SQ 유형들의 문제들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청, 제안, 제공 문제의 경우 일단 질문 속 화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문제의 요점 중에 화자가 무엇을 요청하는가, 제안하는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다 질문 속 화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을 합니다. 자, 이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듣기를 할 때에는 target listening 해야 한다고 했죠. 딱 타깃을 잡고 전략적으로 노려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은요, 단서 앞에 주로 시그널, 신호가 되는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편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노리는 게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요청할 때 뭐 can you, could you 요청하는 표현들 있죠. 그 다음 제안하는 경우에도 제안 의문문 파트 2에서 다뤘던 그런 표현들. 특히 이제 평서문으로 제안하는 경우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should라는 조동사에 밑줄 별표를 마구 그려주세요. 여러분 should라는 조동사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have to, must, should 이렇게 같이 배우다 보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조동사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should라는 조동사는요.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안할 때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앞으로 파트 3, 4에서 여러분 you should, we should, should가 나오면 그 되게 중요한 청취 및 출제 포인트라고 기억하세요. 알겠죠? 제안의 단서 앞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공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을 의미하고 단서 앞에는 주로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표현들 잘 익혀두시고요. 만약에 듣기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서가 뒤에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유형 중에 언급 문제라고 있거든요. 이제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여기 예문은 여기 화면에만 넣어놨는데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런 문제 유형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What is mentioned about? 또는 What does the man say about? 하고 키워드 제시하는 형태의 문제 본 적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키워드와 관련해서 무엇이 언급되는가 혹은 화자가 키워드 관련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언급 문제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러분 언급 문제는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선택지가 되게 길게 구성이 돼요. 긴 문장으로. 그래서 응시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편인데 제가 부담을 덜어드리면 여러분 이런 언급 문제는요. 선택지가 길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 단서는 단 한 가지만 언급돼요. 여러 개의 정보를 막 흘리지 않아요. 키워드 관련 정보는 단 한 가지만 말을 할 거니까 문제 풀 때 시선 처리에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길고 복잡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선택지에 머물러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건 방해만 될 뿐이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읽으면서 동시에 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초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듣는데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단서는 한 가지만 언급할 거니까 요 하나의 정보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시선은 가급적 문제 속 키워드에 딱 고정시켜 두고 듣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선택지를 구성하는 오답들은 다 지문에서 1도 언급되지 않는 엉뚱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을 묻는 문제.
이 경우 이제 지문에서 언급되는 문제점, 화자가 직면한 어려운 일, 걱정하는 일,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묻는 문제는 이제 상황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토익 시험은 기출 문제를 사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과거에 나왔던 시험지를 그대로 복붙해서 출력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매번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새로운 내용의 지문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익에서 많이 등장하는 빈출 상황들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그런 상황별 문제점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자, 토익에 나오는 각종 사무기기는 제대로 작동이 되던가요? 보통 고장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기 고장은 되게 흔한 문제점이에요. 우리 오작동 또는 고장이라는 단어 한번 채워볼까요, 여러분? M으로 시작하는 오작동. 뭐야? 이렇게 생긴 단어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malfunction이에요. 여기 알파벳 A의 발음 기호가 apple 할 때 요 발음 기호 에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 malfunction이 아니고 malfunction 이렇게 읽어야 돼요. malfunction. 오작동 혹은 오작동하다. 명사 동사가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malfunction.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를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paraphrase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 상으로는 눈으로는 바뀌어서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출제자들이 그 중에 선호하는 이제 paraphrasing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지문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요. 선택지에서는 그거를 포괄적이거나 좀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눈으로는 이 단어를 봤어. 예를 들면 a device is malfunctioning. 기기가 오작동하고 있다. 라는 걸 만약 눈으로 본다면 이제 지문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고장의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예문 보시면 the copier is making strange noises. 와, 이상한 소음이 나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기기 고장의 증상으로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세탁기에서 물이 새요. 세탁기 전원이 자꾸 마음대로 꺼져버려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문이 자동으로 그냥 열려버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증상. 그러면 선택지에는 malfunctioning, broken, 고장났다,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쭉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error, mistake, inaccuracy 다 유사 표현이에요. 오류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경우 많고요. 뭐 문서에 잘못된 정보가 이제 기입이 되어 있다던가 오타가 있다던가 아니면 막 배송지 같은 거 오류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연되는 상황도 자주 나오죠. 각종 교통수단은 정시 출발이 드물어요. 알고 있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재고가 없는 문제점. 뭐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니까 shortage, 부족의 문제 되게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이 충돌이 되는 문제점도 흔히 등장하는데 이런 일정 충돌을 뭐라고 하냐면요. scheduling 충돌을 뭐라고 해요? conflict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이 겹치는 상황. 예를 들면은 회의실이 이중으로 예약이 됐다던가 아니면은 막 일정이 겹치는 거예요. overlaps 이런 거 있죠. 다른 행사하고 다른 어떤 행사의 일정이 겹쳐 이런 거. conflict.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막 예산이 부족하다던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니면은 막 청구에 좀 오류가 있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자주 나오는 흔한 문제점입니다. 오케이. 오늘 제가 그 앞에 표지에 QR코드 항상 넣어 놓잖아요. 쌤 유튜브 컨텐츠 중에 쌤이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컨텐츠 QR코드 넣어 드렸으니까 토익 세계관을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알겠죠? 그 영상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시청해 보세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에요.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과 절대 안 나오는 것들을 막 분석해서 설명하는 세계관 풀이 영상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왔으니까 공감이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이그샘플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를 한번 적용해서 풀어볼까요? 제가 어제 스키밍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skimming의 목적은 요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자, 빠르게 훑어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문제부터. 문제 우리말로 소리내서 해석하세요. 시작. 남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해석을 앞으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전략은 일단 여러분 문제점 묻는 문제는요. 질문 속에 만약 화자가 표기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단서 반드시 말해요. 남자가 말할 거예요. 자, 선택지 볼게요. 일단 A번부터 티셔츠가 너무 작다. 사이즈의 문제인가 봐. 그 다음 B번은요. 여러분 티셔츠 밑에 some clothes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clothes 안에 티셔츠가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은 B의 키는 뭐예요? B의 키는 damaged, 손상되었다가 키예요. A, B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작다, 작은 게 문제야, 손상이 된 게 문제야. 그럼 여러분 손상이 되었다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옷이 손상된 게 뭐지? 그죠? 뭐 찢어졌어. 그죠? 아니면은 뭐 해진 데가 있어. 뭐 올이 풀렸어. 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 C의 경우는 제품이 not satisfying. 이거 뭐예요? 만족스럽지 않다. 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뭐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친 거지 뭐. 그죠?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거나. 보기 D의 경우는요. 자, shipping containers에서 여러분 containers라고 했는데 보통 containers는 제가 앞으로 또 설명할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뭔가를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용기, 보관함, 상자 이런 걸 다 containers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컨테이너 하면 생각나는 그 되게 큰 철제 컨테이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걸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containers는 상자 같은 것도 다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어요. shipping containers니까 뭐 배송 컨테이너 혹은 배송 상자가 missing, 분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선택지에 미련 갖지 마세요.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엔 여자는 무엇을 해석, 제안하는가? 자, 그럼 이 문제는 여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요 SQ 문제 유형 중에 요청,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질문 속 화자가 단서를 언급해요. 자, 그럼 전략을 세워야지. 여러분 제안하는 표현을 한번 노려보세요. 알겠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 why don't you, why don't we 또는 아까 should와 같은 조동사에. 자, 그럼 A번부터 봅시다. 다른 회사를 찾는 거. 그 다음 B번은요. 로고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 C는요. 티셔츠를 판매하는 거. 자, D는요. 행사 주최자에게 연락하는 거. 됐죠? 선택지 미련 버리고. 자, 문제 풀 땐 듣는 데 집중해야 돼요. 두 문제 모두 화자 예측이 가능합니다. 1번은 남자가 말하고 2번은 여자가 말할 거니까 이 대화의 턴이 다른 성별로 넘어갈 때마다 그 리듬을 잘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다음 타자에게로 대화 턴이 넘어간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이 생각을 여러분 디폴트로 딱 입력을 해두시는 게 속도감 따라가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준비됐죠? 가볼게요. 출발.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Kendra, the t-shirts that we ordered came in and they don't look good. Our company's logo is not even centered. Did you check them? I haven't seen them yet, but we should definitely return them if they aren't right. Well, we do need them for the event this weekend, so that's a bit of an issue. That could be a problem. I thought the event was next Wednesday. Why don't we look for another manufacturer that can produce our t-shirts in time? Let's do that. Anyway, I should call and request a refund for the t-shirts we just received first.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어요? 가볼까요? 자, 지문의 초반부 이제 빈칸 채워나가면서 점검해 보세요. Kendra, the t-shirts that we ordered came in and they don't look good. T-shirts that we ordered came in and they don't look good. 자, 지문 초반부 남자가 무슨 말 했어요? The t-shirts. T-shirts that we ordered The t-shirts that we ordered 하고 뒤에 이렇게 수식어 붙어 있는 거예요. 형용사절.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맞아요? 맞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주문을 한 티셔츠가 말이야. came in 도착을 했는데 and they don't look good. and they don't look good. 그 티셔츠가 좋아 보이지 않아. 좀 구체적으로 Our company's logo is not even centered. 뭐라고 했어? Our company's logo 우리의 회사 로고가 was not even centered. 심지어 centered 있지도 않아. Was not even centered. centered. Did you 여러분 center 하면은 우리
중심, 가운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시키다가 센터예요. 근데 it's not even centered.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에 있지도 않아. 라고 말한다. Did you check them? 확인해봤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점이 곧 뭐가 되는 거야? 티셔츠를 주문해서 받았는데 로고가 가운데 있지도 않고 don't look good.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뭐야?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네. 그러니까 선택지 정답 몇 번이에요? C가 되는 거예요. 이때 a product는 지문에선 구체적으로 티셔츠라는 품목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되셨죠?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시선을 선택지에 두고 듣잖아요. 자, 문제점 묻는 문제도 길이가 긴 문장으로 선택지가 구성되는 특징이 있어서 오답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선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지에 막 분산시키고 듣는다라고 가정하면 막 티셔츠가 들리자마자 막 A 같은 거 쳐다본단 말이야. 그럼 읽는 순간 듣기가 안 돼요. 그러면 막 보는 순간 단서 다 지나쳐버리죠. 그러면 대충 들리는 단어에 의존해서 찍게 된단 말이에요.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내용. 우리가 티셔츠를 주문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 로고가 중앙에 있지도 않아. 이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선택지로 딱 떨어졌을 때 small damage 이런 거 눈길조차 주지 않죠. not satisfying. 이거 바로 매칭할 수 있어요. 그게 스캐닝이에요.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여자가 딱 턴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통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문제들의 관계를 따져보면 1번 문제에서는 문제점을 물었죠. 2번 문제에서는 제안하는 사항을 물었죠. 보통 지문의 흐름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은 그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 해결책 같은 걸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과 제안 사항 묻는 문제는 약간 잘 붙어댕기지. 자, 그럼 이제 여자가 턴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할까? I haven't seen them yet, but we should definitely return them if they aren't right. Definitely return them 우리 당연히 뭐 해야 돼? return. 그러니까 반납해야지. 환불해야지. if they aren't right. 그게 좋지 않다면. Well, we do need them for the event this weekend, so that's a bit of an issue. 자, 계속해서 문제가 등장해. Well, we do need them for the event this weekend. 여러분, 남자의 말에 따르면 행사가 언제예요? This weekend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this weekend는 다가오는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필요한데 그거 참 문제네. 왜냐면 우리가 환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티셔츠는 이번 주말에 필요한데 그러면 또 언제 새로운 거 주문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자가 또 턴을 받습니다. 2번은 여자가 단서 반드시 말하는 문제. That could be a problem. I thought the event was next Wednesday. 근데 이제 여자는 잘못 생각했어. 다음 주라고 생각했던 거야. Why don't we look for another manufacturer that can produce our t-shirts in time? 여기서 Why don't we look for another manufacturer? 끊고 Why don't we 여러분 why don't we의 형광펜 있으면 표시해 두세요. 자, 제한 사항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단서 앞에 시그널, 신호어가 명확히 딱 등장해요. 그럼 이게 청취 포인트지. 여기야. Why don't we 제안하는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게 어때요? look for another manufacturer? 뭐 하자고 제안했어? Look for another manufacturer. Look for another manufacturer. 됐죠? 그러니까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Another, 다른 제조업체를. 이때 another라는 것은 말하자면 different manufacturer를 찾아보면 어때요? 하고 뒤에 또 안 끝났어. 수식어. that can produce our t-shirts in time. 이렇게 제때에 이번 주가 행사니까 우리 제때에 그 티셔츠를 생산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업체를 찾는 게 어때요?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찾아보자.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다른 회사를 찾아봅시다 라는 finding a different company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자, 변형 문제 가보세요. 밑에.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꿔냈자. What is mentioned about the event? 제가 아까 언급 문제는 선택지 길게 구성됩니다 했죠? 여러분, 언급 문제는 화자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아예 화자가 표기 안 되어 있어요. 누가 말할지는 알 수 없는데 선택지 길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단서 몇 개 언급된다고 했죠 아까? 단 한 가지. 정답 골라보세요. 행사에 관해 언급되는 정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 보이. 했죠? 행사 이번 주다. 이번 주에 열릴 거다. 나머지 선택지 보시면 무슨 headquarters, 본사에 관한 이야기, 다음 달까지 연기되었다? 행사 연기? 혹은 무슨 several guest speakers, 초청 연사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 1도 언급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언급 문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그럼 고난도 유형으로 가볼까요?
어떤 경우에 난이도가 이제 상승할까? 요청과 제한 제공 사항은 제가 아까 단서 앞에 시그널 표현이 명확히 등장하는 편이에요 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그 정보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면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예문 보시면요. 우리가 요청을 할 때 could you로 요청하면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Could you send me a copy of the agreement today? 야, 계약서 사본 좀 오늘 보내주시겠어요? 하면 되게 직접적이죠. 근데 이렇게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다 평서문으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It'd be great if you could send me a copy of the contract. 이러면 어때? 저한테 계약서 사본을 좀 오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I was hoping. 보내주실 수 있다면은 좋겠어요. I'd really like to have a copy of the agreement today. 오늘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거 다 뭐예요? 요청이에요. 오늘 보내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평서문의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 혹은 제한 제공하는 경우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질문 형태에 따라서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문제의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했나 점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What does the man ask for? 하면 여러분 질문 끝에 ask for 붙으면 해석.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고 이때 이때 ask for는 request랑 똑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그럼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뭐냐면 여자한테 뭘 달라고 요청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 명사로 구성돼 있어요. 물건을 달라 할 수도 있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반면에 밑에 있는 질문 보세요.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하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자, 해석이 다르죠? 자, 얘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 동사로 시작해요. 뭐뭐 한다, 한다 이렇게. 어떤 차이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도 질문이 나와요.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about? 여러분 이렇게 about이 붙어있는 ask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남자는 여자에게 무엇에 관해 문의하는가? 이때 ask는 요청하다가 아니에요. 질문하다, 문의하다 라는 뜻의 inquire의 의미예요. 이해돼요? 이 문제들은 모두 질문 속 화자가 단서 언급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해석 잘못하는 대표적인 질문 형태인데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자, offer to do 해석 주의해야 돼요. 화면 보고 읽으세요.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질문이랑 비교해 볼 건데 What does the man suggest? 이렇게 생긴 문제 많이 봤죠? 자,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무엇을 제안하는가예요. 그럼 얘랑 offer to do랑 suggest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다. 뭐야, 둘 다 제안하는 걸 묻는 거잖아. 근데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완전 다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의 경우 해석부터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 속 화자가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즉, 야, 내가 뭐뭐 해줄게. 이게 offer to do의 단서 앞에 놓이는 거예요. I can, I will, let me.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반면에 what does the man suggest는 자, 얘는 남자는 무엇을 제안하는가? 이거는 누가 할 일을 제안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이 할 일을 제안하는 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상대에게. 야, 너 아파 보인다. 너 병원에 좀 가보는 게 어때? 이게 suggestion. 병원에 가는 건 상대방이 할 일이지. 이해돼요? 그럼 offer to do는 야, 너 아파 보인다. 내가 너 병원에 데려다 줄게. 이게 offer to do의 단서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밑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What does the man offer? 자, 뒤에 투부정사 없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때 offer는 give 또는 provide의 의미예요. 말 그대로 남자가 뭘 상대에게 주는지, 뭘 주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offer to do and suggest 문제는 질문 속 화자가 단서 반드시 말을 해요. 근데 what does the man offer? 이렇게 끝나는 문제는 화자 예측 안 돼요. 왜냐면 여자가 뭐뭐 좀 주세요. 알겠어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offer to do하고 suggest는 다 행동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그 선택지가 다 행동으로 구성이 돼요. 동사구로 표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명사구로 표기되어 있거나. 근데 offer로 끝나는 질문은 말 그대로 뭘 주는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는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죠. 물건을 주거나 정보를 줄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문제를 대충 해석하고 접근하면 엉뚱한 데서 단서를 찾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선택지가 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보통 어떤 문제 유형들이 선택지가 길게 구성되냐면은 대표적인 게 딱 세 가지인데 문제점을 묻는 문제, 그리고 언급 문제, 그리고 이유를 묻는 문제들은 선택지가 대부분 다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긴 문장 선택지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 스키밍 할 때 일단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잘 간추려서 표시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이 시작이 되면 자, 시선 처리 중요하다고 했죠. 가급적 문제나 키워드의 시선 고정해 두시고 듣는 데 올인합니다. 자, 정확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들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떨어져서 스캐닝 해야 돼요. 선택지에서 가급적 정답은 5초 이내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 찾아야 돼요. 듣고 선택지에서 5초 이내 정답 찾기. 만약에 5초 이상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건 놓친 거예요. 우리가 선택지에 자꾸 얽매여 있는, 붙잡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들으면 그냥 딱 보면 정답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정확히 제대로 못 듣는 경우에 이게 선택지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고난도 실전 훈련 문제 또 스키밍 해볼 거예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문제 해석 계속 우리말로 내뱉을 거예요. 따라오세요. 시작. 여자는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자, 이 문제에 누가 단서 말하나? 여자가 반드시 말하겠지. 선택지 보세요. 길죠? 부담된다. 읽을 때만 잘 간추려 두면 돼. A번부터. 자, 그녀는 cannot access. access가 뭐예요? 접속하다, 접근하다의 의미가 되므로 mobile services abroad라고 했는데 abroad는 해외에서 mobile services라는 건 뭐예요? 휴대폰 서비스를 access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사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mobile services 이게 키가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B번은요. 그녀는 account password. 근데 여러분 account라는 것은 계좌 또는 계정이란 뜻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변경해야 되는데 password. 됐죠? 계정 B번을 바꿔야 된대요. 그럼 B번의 문제네. 자, C의 경우는요. misplaced라고 하면 분실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으로 물건을 잘못 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belongings 소지품 분실했어. 보기 D의 경우는요. 서비스 요금을 overcharged 받았다는 게 뭐야? 과잉 청구하다, 바가지 씌우다를 뜻하니까 돈을 더 낸 거예요. 됐죠? 선택지 이해됐으면 미련 버리세요. 2번으로 갑니다. 문제 해석해 볼까요? 시작.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는가? 그럼 여러분 선택지 보세요. 지금 다 명사구로 표기돼 있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남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을 할 거고요. 선택지 볼까요? A번에 proof가 뭐죠? 증명, 증거 자료가 proof예요. 그러면 payment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결제, 지불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예요. 그거 딱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내가 이거 금액을 지불했어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뭐가 있죠? 영수증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영수증, receipt 이런 거 미리 떠올려 두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B번으로 가봅시다. B는요, code라고 했죠. 코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의 조합이 코드잖아요. 그래서 유사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여기 위에 패스워드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B번도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또 동의어가 있다면 number 이런 게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이렇게 묶어보세요. identifying 하고 묶으세요. 그러면 그녀의 계정, 어카운트를 식별할 수 있는 코드.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number. 알겠죠?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 뭐예요? A form of identification 하면 신분증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될까요?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분증이라고 하면 학생증도 있고 사원증도 있고 패스포트 같은 것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D의 경우는요. 자, information 앞에 contact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건 연락처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여기 다 포함돼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거 다 포함돼요. 됐죠? 오케이.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문제 해석해 보세요. 시작.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 자,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 문제 남자가 단서 말할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 남자의 말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I can, I will. Why don't I? 제가 해드릴까요? 이런 걸 노리면 돼요. 남자의 말에서 1인칭에 주목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니까. 자, A번부터 여러분 have a colleague check에서 have의 밑줄. 이 have라는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시키는 거예요.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동료에게 그녀의 기기를 점검하도록 한다. 됐죠? 그 다음에 B번의 경우는 reset some settings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뭐 reset은 재설정하는 거죠. 세팅을 다시 설정을 한다. 자, C의 경우 temporary replacement에서 여러분 replacement는 교체품을 뜻하고 temporary 한 건 어떤 거예요? 임시적인 대체품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D의 경우는요. refund는 환불인데 앞에 partial이 붙어있으면 뭐겠어요? 부분적인 환불이에요. 100%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부분 환불을 처리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그 수정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A번에 check her에서 her 지워주시고요. 여기 A device로 바꿔주세요. 관사 A로 변경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3개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 건데 지문의 흐름과 문제의 순서는 일치하거든요. 위에서부터 여자가 문제점을 언급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뭔가 1번 문제에서 언급된 여자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남자가 막 이렇게 도움을 제공할 건가 봐. 대충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 바로 풀어보죠. 출발.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Welcome to Cantel Cellular's New York City branch. How can I help you today? Hi, I'm here on holiday and my roaming service does not seem to be working. Oh, okay. Let me check if that feature is available on your account. Can you provide me with your account number? Sure, it's CJ4814. Thank you. It appears everything is all right with your account. Let me get one of our specialists to check your phone's settings. Give me a few minutes and I will be right back with one. Number 1.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가볼까요? 오케이. 자, 이제 점검해 볼까요? 빈칸 채우면서 갑니다. 출발. Good morning. Welcome to Cantel Cellular's New York City branch. 여러분, 우리 파트 3에서는 회사 이름이 나오면 리뷰할 때만큼은 점검하고 가는 게 좋아요. Welcome to Cantel Cellular's New York City branch. Cantel은 이름이지. 그 뒤에 Cellular's New York City branch. 이거 어떤 종류 업체 이름일까? Cantel Cellulars 하면 Cellular's New York City branch. 이거 뭐겠어요? 휴대폰 대리점 같은 거 말하는 거네. 그죠? SK 텔레콤 이런 거 있잖아요. U+ 이런. 그러면 Cantel Cellulars의 뉴욕 지점
단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ow can I help you today? 자, 1번은 여자가 단서 반드시 언급하는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Hi, I'm here on holiday, 제가 여기 휴가차 왔는데 and my roaming service does not seem to be working. 여기다. 이거 듣고 떨어줘야지. And my roaming service 어떤 서비스? and my roaming service 로밍 서비스라고 있죠. 그래서 로밍 서비스가요. does not seem to be working. working 작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딱 확신이 생기죠. 그때 선택지로 떨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캐닝 해야 되겠지. 여자가 언급하는 문제점 어디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여자의 모바일 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로밍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A번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로밍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broad가 붙어 있을 수 있죠. 해외에서 서비스 이용이 안 된다는 것. 계속 가볼까요? Oh, okay. Let me check if that feature is available on your account. 네, 그래서 여기서의 어카운트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정의 의미로 접근하시면 돼요. 당신의 그 귀하의 계정에 그 기능이, 로밍 서비스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Can you provide me with your account number? 그리고 요청해. Can you provide me 자, 뭘 달라고 요청해요? Can you provide me with your account number? with your With your account number? account number? 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자가 뭐라고 답하는지도 단서예요. Sure, it's CJ4814. 이렇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 계정의 넘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나요?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코드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코드란 표현이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number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이제 여자가 계정번호 알려줬고 계속 출발. 남자의 말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기다리는 거예요. Let me get one of our specialists. 다시 앞부분에 It appears everything is all right with your account. 자,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Let me get one of our specialists to check your phone's settings. 여기다. Let me get one of our specialists. Let me get one. 여러분, Let me get. let me에 일단 밑줄 치세요. 이게 offer to do의 signal이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죠. 뭐 해주겠대? Let me get one of our specialists. Let me get one of our specialists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get이라는 동사를 쌤이 오늘 문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준사역 동사라고 들어봤어요? get이라는 동사 역시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get one of our specialists 하고 이제 투부정사구 안에 To check your phone's settings. 제가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 전문가들 중 한 분에게 To check your phone's settings. 당신의 세팅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답 선택해 보죠. 결국 동료로 하여금 이 여자의 모바일 폰, 핸드폰의 설정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요, A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막 귀로 들은 정보가 다 선택지에서 바뀌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급적 스키밍을 우리말로 소리내어서 읽는 연습을 통해서 파트 3에 나오는 문제 유형과 빈출 표현들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과제하실 때에도 시간 제한 두지 마세요. 어제랑 동일한 가이드라인으로 과제하시면 됩니다. 71페이지로 가서 지문 한번 더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거 봅시다. 22번으로 가볼게요. 71페이지 22번입니다. 22번. 자, 오늘까지만 저랑 같이 스키밍 할 거예요. 알겠죠? 자, 22번 같이 스키밍 해볼까요? 따라오세요. 22번 시작. 여자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는가? 이 문제는 누가 단서를 말할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여자가 말할 가능성이 일단 큰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랑 동료 간의 관계야. 친해. 그럼 알고 있을 수도 있지. 일단 전략을 세워야 돼. This morning 이란 이 키워드를 노려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과거 동사를 노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뭘 했어요. 이럴 거니까. A번부터 볼까요? 자, 일정을 개시했다. 그 다음 B번은요. 여러분 인벤토리의 밑줄
inventory라는 표현은 뭘 뜻하냐면은 이게 이제 재고라는 뜻의 stock의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확인했다. 자, C는요, 고객들에게 연락했다. D는요, 배송업체에 전화했다. 여러분, contacted랑 called는 중복돼요. 그죠? 전화했다는 게 연락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구분이 돼야 돼요. 고객한테, 배송업체한테. 자, 23번은 가볼까요? 화자들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일단 speakers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에서 다 단서가 언급될 것 같아요. 그쵸? 선택지 다 긴 문장이네요. A번부터 볼까요? 자, supplier 하면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가격이 문제야. 가격을 올린 거야. 그 다음 B번의 경우는요. negative feedback이 키예요. 맞아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제출되었다. C의 경우는요. 장비가 작동을 안 하는데 뭐야? 고장이네 뭐. 장비 고장. 자, D번은요. 제품이 어떻다? 여기 밑줄 underperforming이 무슨 뜻이에요? 성과가 좋지 않은. 실적이 저조한 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performance라는 명사는 우리가 성과라는 뜻도 있죠. 업무 성과 실적할 때 performan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underperforming 하면은 실적이 저조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제품의 성과,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는 거지? 제품이 성과가 안 좋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매출이랑 연결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잘 안 팔리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계속 스키밍 할 때 그냥 글자 그대로 너무 직역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 이걸 계속 붙이면서 우리말로 계속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아 그니까 제품이 인기가 없는 건가? 잘 안 팔리나 보네? 뭐 이렇게. 알겠죠? 다음 24번입니다. 루카스는 이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루카스의 밑줄 쳐볼게요. 보통 우리가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는 문제 속에 화자를 성별로 지칭을 하죠. 그죠? 근데 왜 이 문제는 루카스란 이름을 지칭했는지 알아요? 이 질문은 3인의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세 사람의 3인 대화, 그러니까 남자 둘의 여자 한 명 혹은 여자 둘의 남자 한 명에서는 같은 성별의 화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화자를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는 딱 알 수 있어. 이거 3인 대화야. 알겠죠? 그러면 루카스가 이 다음에 할 일 누가 말할까요? 알 수 없어요. 알겠죠? 누군가가 루카스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야.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후반부에 제안 요청 잘 들으시면 돼요. A번부터 볼까요? 상점의 카탈로그를 수정한다. B번은 제품 진열 준비하고 C는요. 전자기기를 구매한대요. D번의 demonstration은 무슨 뜻이에요? 시연을 뜻합니다. 제품 시연하다 할 때 시연을 한다. 됐죠? 문제 3개 빠르게 훑고 문제 풀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여자가 오늘 오전에 뭐 했지? 화자들이 어떤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문제일까? 뭔가 회사하고 관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루카스가 이대하면 뭘 할까? 뭔가 문제점이 나오면 꼭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가볼게요. 출발.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I went through all of the items in stock this morning, and I noticed that sales of the Ranger remote-controlled car seem very low. I think it is because of the new robot kits. They are getting more popular as gifts for children. That's right. The price of the Ranger remote-controlled car is also too high. Since we have a lot of stock piled up, it would be good to dispose of it this quarter. We should sell the car at a 15% discount. That's a good suggestion. Lucas, would you be able to set up a display of the items with the discounted price? Sure, I'll take care of that right away. Number 22. What did the woman do this morning? 가볼까요? 자, 바로 출발해 볼게요. 저 스키밍 했으니까 초반부. I went through all of the items. 22번 다시. I went through all of the items in stock this morning. 자, 여자가 말했어. I went through all of the items in stock. I went through I 뭐 했다? I went through I went through 했어요. went through가 동사 구예요. 여러분 go through 하면요. 뭔가를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제가 went through 살펴봤어요. 뭘? All of the items in stock. All of the items in stock. 뭐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All of the items in stock. All of the items in stock 하면 무슨 뜻? in stock이라 하면 재고로 보유한, 재고로 있는 모든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오늘 오전에. This morning. 됐죠? 그러니까 단서는 this morning 앞에 첫 대사부터 바로 던져줬어. 그래서 처음부터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재고 물품 다 살펴봤는데요. 해서 여자는 오전에 뭘 했다? 재고를 확인한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boy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paraphrase가 됐네? 바뀌었네? 됐죠?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And I noticed that sales of the Ranger remote controlled car seem very low. 자, 우리는 2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가 speakers였기 때문에 이 화자들의 말을 다 듣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자가 되게 중요한 단서를 말했어. And I noticed that 자,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sales of the Ranger remote controlled car seem very low. 두 단어 뭐예요, 핑크니? Sales of the Ranger remote controlled car 자, Ranger Remote Control Car는 제품 이름이야. 있죠. 그러면 레인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 자동차 장난감 이름이겠지. 이 장난감 차의 세일즈가 어떻다? seem very low. 굉장히 low. 야, 매출이 판매가 되게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스키밍하면서 미리 생각했잖아요. 매출이 저조하다? 이거 뭐랑 매칭이 돼요? 바로 underperforming이란 단어랑 매칭이 될 수 있어요. 자, 뒤에 와서 또 남자가 이런 얘기도 해요. I think it is because of the new robot kits. 자, 막 로봇 키트 이런 거 다 뭐야? 장난감 종류 말하는 거야. 아, 그거 아마 새로운 로봇 키트 때문일 거야. They are getting more popular as gifts for children. 그래서 애들한테 인기가 이제 좋거든. 그러니까 로봇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 자동차는 인기가 이제 저조한가 보지. 알겠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제품이 잘 안 팔리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underperforming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That's right. The price of the Ranger remote controlled car is also too high.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가격도 높게 측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기도 없는데 이제 가격도 높아.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여자가 내일 무엇을 할 거라 말할까? 가볼까요? Since we have a lot of stock piled up. 끊고 Since we have a lot of stock piled up. 자, piled up. 아, 우리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리모트 그 컨트롤 카가 너무 많아. It would be good to dispose of it this quarter. 뭐 하는 게 좋겠대요? It would be good to dispose of it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그거를 Dispose of it. Dispose of. dispose 하는 게 뭐야? 처리하고 없애는 거예요. 야, 그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 처분하는 게 좋겠어. 근데 그냥 버리겠어? 버릴 순 없지. We should sell the car at a 15% discount. 뭐 하는 게 좋겠대요? 할인을 하자는 거야. We should sell the car. 액죠. 그래서 should는 제한입니다. 자, 15% 할인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했고, That's a good suggestion. Lucas, would you be 여기 여러분 여기 스크립트 이거 오류예요. 이거 무시하세요. 10번은. That's a good suggestion. 자, 그거 괜찮다. Lucas, would you be able to set up a display of the items with the discounted price? 끊고 Would you be able to 여러분 루카스 이름 불렀죠. Lucas, 루카스 would you be able to set up a display Would you be able to set up a display of 뭐 해달라고 했어요? set up a display of Set up a display. Set up a display가 뭐죠? 진열대 좀 설치해 주시겠어요? the items with the discounted price? With the discounted price.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과 함께 물건 좀 진열해 주겠어요? 그 자동차 장난감 진열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루카스가 뭐래요? Sure, I'll take care of that right away. 당장 그것을 처리할게요. 이렇게 말했죠. 그럼 여러분 뭘 처리하겠다는 거지? 단서는 사실 앞에서 다른 화자, 남자의 말에서 언급이 된 거죠.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열대를 설치해주겠다는 거야. 선택지에선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꿔놨죠? 제품 진열을 준비한다. 이렇게 또 바꿔 표현한 거죠. 짱. 오케이. 자, 여러분 토익은 양치기가 결코 아니니까요. 양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만족감 높게 리뷰,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